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15일 북한 핵탄두는 지난해까지 20개에서 30개로 추정했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10개가 증가한 30개에서 4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 긴장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으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 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죠. 북한도 문제지만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무장로는 남북 긴장 시기에 항상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던 요즘 한국의 군사력 투자가 미쳤다고 하는 이유에서와 같이 현재 한국의 군사력 투자는 핵 전력만 없지 핵 빼고 할 수 있는 건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 아마도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인데 이런 전력 증강이 무슨 의미인가? 네, 맞습니다. 아무리 방어에 치중하더라도 핵 공격 전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면 또 선제 공격 시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지 정보가 틀렸을 때 공격 후 뒤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시기에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대안들을 발표하였고 이때 당시 한국 국방부도 일본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방부의 한국형 항모, 즉 다목적 상륙함 2 건조 사업을 발표하였고 두 번째가 기밀 유지 사업인 핵심 전략 무기 비핵 EMP 무기 개발 및 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비록 비핵 보유국이지만 현재 육해 공군이 다양한 부분에서 막강한 전력 증강에 투자하고 있고 추가로 적국이 핵 보유국이든 아니든 상대국을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릴 전략 무기도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8년 한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파를 이용해 적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반경 1km 내 비핵 EMP탄 시험 개발을 2018년 1월 3일 날 완료했다. 사실 정전탄 개발은 이전에 공개도 했었지만 국가 기밀 유지 사업인 EMP탄 공개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의 첫 항공모함 도입이 알려졌을 때도 국방부는 일종의 시위 차원에서 당시 극비로 진행 중이던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을 공개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EMP탄이 대외적으로는 범위가 1km 내외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 범위는 4km가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비핵 EMP 무기 개발 선두 국가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이며 미국은 최대 6.8km급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업무 보고서에서 북한 군사 위협에 대한 역비대칭 전략으로 EMP 무기를 제시했었고 레이저빔, EMP, 정전탄, 고출력 극초단파 무기를 2020년대에 전력화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개발 중인 고출력 극초단파 무기인 HPM탄은 EMP탄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한국은 2017년에 이미 비밀리에 프랑스로부터 HPM탄의 핵심 부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EMP탄이 폭탄이나 미사일의 탄두 형태로 탑재되어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HPM탄은 전원 용량만 충분하다면 레이저처럼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해 공군의 기동 무기 체계에 탑재하여 공격과 방어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탄, 즉 탄소 섬유탄은 슈퍼 EMP탄까지 덜먹거리고 있는 러시아도 현재 개발이 어려워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한국은 2021년에 정전탄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형 정전탄
탄소 섬유탄. 정전탄 사업은 EMP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전력망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량이 가볍고 내부 자탄에 높은 전도성을 가진 탄소 필라멘트 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탄에서 분리된 탄소 필라멘트 섬유는 가벼워 바람을 타고 널리 확산되며 날아다니다가 변압기와 고압 송전 등 전력 공급 시설에 달라붙으면 전기 합성과 누전이 발생하여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06년부터 정전탄에 대한 응용 연구를 시작하였고 지금은 미국과 거의 동등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에 국방중기 계획에서는 정전탄을 2021년까지 개발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전탄이 등장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85년 미 해군이 훈련 중 실수로 발견 그리고 극비리에 개발되었습니다. 1985년 1월 10일 캘리포니아 샌디아고 부근에서 미 해군은 수천 파운드의 체프를 이용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항공기 수십여 대가 뿌린 체프가 계획대로라면 바다에 떨어져야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등 발전 설비에 떨어졌고 샌디에고 지역은 그 후 3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완전히 지역사회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첫 실전에서 이라크 발전시설 85%를 마비시킴. 그리고 얼마 후 미국이 개발한 정전탄은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장착되어 이라크 변전소를 타격하였고 이라크 전체 발전시설 85%를 날려먹었고 통신 설비도 마찬가지로 이때 먹통이 되었었죠. 폭탄이나 미사일 등 물리적인 파괴보다 이런 전기적인 파괴가 일어나면 시설의 복구가 더 힘듭니다. 그렇다면 정전탄으로 파괴된 설비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폭격으로 파괴된 지역보다 수십 배 넓은 곳에 떨어진 탄소 필라멘트 섬유를 일일이 사람들이 주워서 제거해야 하고 어느 지역까지 날려갔을지 모를 지역 전체 송전선로에 매달린 것도 찾아다니면서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걸 다 찾았다고 해도 송전선로를 다시 깔아야 하고 먹통된 변전 설비도 일일이 설치하고 테스트기를 찍어가며 찾아내고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전쟁 중 이런 복구를 위해 시간을 벌기는 정말 어렵고 한마디로 그냥 정전탄을 막지 못하면 끝인 겁니다. 전장에서의 본격적인 정전탄 사용. 1998년 코소보 전쟁 당시 나토군은 음료수 캔만한 자탄들이 장착된 BLU-114B 정전탄을 전투기를 이용해 항공폭탄 형태로 투하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전시켰고 당시 피해 입은 설비들을 복구하는 데는 7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서도 정전탄을 사용했는데 당시 미군의 정전탄에 당한 나시리아 변전소는 전력 공급 중단으로 한 달이나 전기 생산을 못했습니다. 이라크는 핵심 시설 전력 공급 중단과 통신 장비 먹통으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무기를 한국은 2021년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EMP탄과 HPM탄도 곧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미사일 전력을 미친듯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핵만 없지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 도입, 배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원격 지원 전자전기 개발, 조기 경보 통제기, 차륜형 장갑차, 전술 차량 등등등 수두룩 빽빽합니다. 특히 탄두 2톤짜리 현무 탄도탄이나 최대 사거리 1500km인 순항 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탄이나 EMP탄을 투발하는 수단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며 북한은 두더지마냥 지하 군사 기지를 7,000개 이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유사시 북한의 대형 발전소 상공에 정전탄이나 EMP탄을 투하하면 아무리 지하 벙커라도 환기시설, 통신, 무기들의 이동을 위한 방호문을 열거나 닫을 때
필요한 전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록 임시 발전 시설이 지하에 있더라도 장시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쟁을 지휘하고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세계에서 한국군을 약하게 판단하는 곳은 한국 국민들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